제가 올해 코칭해드린 여러 선생님들 중에 수입을 제가 오늘 아침에 보고 받았거든요. 영어과 양쌤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10개월 동안 총 400만 원 정도 수입을 냈다. 학급활동 장쌤 같은 경우는 600만 원 정도 벌었다. 그리고 또 학급 경영 하시는 박쌤 같은 경우는 올해 9개월 동안 700을 벌었다. 많은 선생님들이 제가 선생님 이거 진짜 좋아요, 이거 갖고 뭐 해봐요 라고 얘기하면 다 이 정도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세요. 네, 다 못해요. 아무도 못해요. 선생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신감 좀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쁘잖아요. 나의 인생 그래프부터 나의 10년 후 SNS까지 총 8가지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8가지 질문을 통해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유익한 활동입니다. 안녕하세요. 티타임의 호스트 친절한 동준씨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선생님들 요번에 연휴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이 추석 연휴 잘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자, 연휴를 쭉 쉬고 오늘 정말 오기가 쉽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손지선 선생님을 박수로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디스니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채팅으로 참여하다가 실제로 이렇게 나와보니까 좀 어떠신가요? 이게 라이브다 보니까 좀 긴장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즐겁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좀 어떤 내용으로 좀 진행이 될 예정인가요? 선생님들께서 요즘에 어떤 자기 전문성을 키워서 다양한 방면의 활동을 해보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께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은지 그에 대한 저의 생각을 좀 나눠드리고 싶고요. 그런 것을 어떻게 또 실제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도 한번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오늘 손지선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노하우들과 어떠한 그 내공들을 조금 전수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공유를 정말 아낌없이 원래 그 손지선 선생님이 아낌없이 공유해 주시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많이 공유해 주실 예정이시죠? 그럼요.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정말 신나게 본격적으로 티타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티타임 시작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엔잡러 대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강의 원고 제가 사전에 공유해 드렸는데 같이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보시다시피 굉장히 내용이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미니멀리스트를 지향하는 초 맥시멀리스트인지라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씩 저랑 같이 이야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엔잡을 해야 되는 이유 당연하죠. 물가는 오르는데 내 작고 소중한 월급은 조금씩 오릅니다. 보시면 제가 2019년 발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보시면 월급이 세후 190만 원이었는데 제가 올해 15년차 교사인데 실수령으로 140만 원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10만 원씩 느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굉장히 소중한 돈이고 너무너무 감사한 돈이지만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 부분 말씀드린 거고 제가 여러 가지 엔잡을 해봤는데 화면에 다 들어가나요? 보시는 것처럼 번역도 해봤고요. 그다음 제가 책도 써봤고요. 세 권의 책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제가 좀 해봤고 또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만들어서 콘텐츠로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축제 담당자 업무 매뉴얼, 또 나이스 담당자를 위한 기초 업무 매뉴얼, 제가 진행했던 여러 연수를 또 편집해가지고 영상 콘텐츠로도 나누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학급 경영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학급 경영을 좀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지금 단인톡이라는 거를 하고 있는데 그 모임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만 이제 강사를 하는 게 아니고 제 주변에 또 열정 있고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으신데 그분들에게 제가 조금 더 먼저 해본 사람으로서 배웠던 것들 그리고 또 알게 된 것들을 나눠드리면서 본인의 콘텐츠를 더 잘 확장시키고 키워나갈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제가 발굴해서 데뷔시킨 강사님이 한 40분 정도 계십니다. 굉장히 많죠? 제가 다 정리를 해놨는데
뭐 내용 보시면 세금 내는 아이들, 뭐 한문단 쓰기로 영어 수행평가하기, 학급놀이, 또 초보교사를 위한 업무 꿀팁 뭐 등등등 대단한 건 아니지만 알아뒀을 때 정말 선생님들께 큰 도움이 되는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이 계신데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아름아름 알아서 한번 강의 한번 해보세요 라고 알려드리고 강의할 때 노하우 또 강의할 때 필요한 점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책을 또 제가 책도 쓰지만 또 다른 선생님의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제가 또 소개해서 책도 쓰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시기로 많은 선생님들이 고민하시는 것 중에 아이들 간의 관계가 예전처럼 잘 형성이 안 돼가지고 친구 없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런 아이들과 어떤 식으로 학급 활동을 이어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하신 분이 계시고 노력하신 분이 계신데 제가 그분 자료를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아 이거는 책으로 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분을 설득해서 책을 냈습니다. 그 책이 여기 이제 학급 고민 덜어주는 학급 활동 아이디어라는 책인데요. 아주 책이 좋고 훌륭하기 때문에 시간이 되신다면 학교 도서관이나 개인적으로 구입하셔서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다양한 엔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엔잡러 하려면 뭔가 내가 새로운 거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저는 좀 다르게 접근합니다. 우리가 이제 교사잖아요. 학교에서 아침부터 점심, 오후 또 저녁까지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는데 이 학교 현장을 떠나서 뭔가 다른 거를 하는 거 괜찮습니다. 능력이 된다면 해도 좋지만 저는 뭔가 이 많은 시간을 어차피 써야 하는 이 학교에서 전문성을 키워서 내가 뭔가 다양한 거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엔잡러 하려면 기본적으로 학교에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되고요. 더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학교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아 내가 하는 일 이거 누구든지 다 하는 일 아니에요? 대단한 거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의 멘토께서 하신 말씀이 학교 아래 새로운 것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다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대단하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들 더 열심히 돌보고 더 열심히 수업하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근데 그냥 무조건 올인하는 걸로만 하면 힘들지만 내가 엔잡러를 통해서 나름대로의 보람도 느끼고 또 어느 정도의 또 수입이 생긴다면 저는 굉장히 큰 좋은 동기부여 요소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엔잡하기 위해서는 나만의 콘텐츠가 있어야 됩니다. 나만의 콘텐츠. 뭐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내가 직접 해보고 내가 겪고 또 시행착오를 겪고 나름대로의 또 통찰력을 얻었을 때 생기는 건데 이런 것들에는 또 재미, 정보, 감동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짜낼 수가 없어요. 가짜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른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렸을 때 우리가 다 비슷한 상황에서 일을 하잖아요. 난 저거 하려고 했을 때 포기했는데 저 선생님은 저걸 저렇게까지 했네? 라는 그 조그마한 차이가 다른 선생님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조금 더 열심히, 조금 더 기록하면서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엔잡이 저에게 주는 에너지는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이 의미가 있고 잘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다른 선생님들의 반응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일하면서 사실 아이들을 보통 상대하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좀 피드백을 얻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다 비슷한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얘기했을 때 다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바로 피드백이 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잘하고 있구나 라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 얘기를 적어드린 거고요. 하실 때 제 생각인데 남들이 다 좋아하는 보직이 있어요. 그런 보직이 있고 또 기피하는 업무가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기피하는 업무에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거론하자면 제가 해봤던 업무 중에 뭐 축제라던가 학교 축제, 학생회, 생활기록부 나이스, 학생 생활지도 이런 업무가 선생님들이 좀 힘들어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업무는 누구든지 모든 학교에 다 있어요. 다 해야 돼요. 그 업무를 다 힘들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충분히 선생님들이 도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남들이 좀 하기 힘들어하고 좀 기피하는 그런 업무에서 경쟁력이 생기고 전문성을 쌓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남들이 다 하고 싶어 하는 업무는 1년 지나면 또 다시 또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업무는 아무도 경쟁이 없어요. 왜냐면 아무 신청 안 하기 때문에 본인만 신청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공무원 겸직 허가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부수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좀 읽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건 잘 정리되어 있는 자료가 있어서 이거 읽으시면 될 것 같아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엔자노대기 준비를 보겠습니다. 저는 태생적으로 기록을 좋아해요. 굉장히 기록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좋아하는 말이 적자생존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적어야 산다 이런 말인데 학교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10년 전에 했던 업무를 올해 또 한다면 물론 어느 정도 변화가 있겠지만 학교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에 대동소이하다 이런 얘기죠. 근데 10년 전에 했던 업무 자료를 다 날려버리고 올해 이제 업무를 맡아서 하게 되면 그때 했던 기억이 하나도 안 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 했던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그거를 이정표 삼아서 하나하나 업무를 쳐낼 수 있는 거거든요. 담임도 마찬가지고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서 이 모든 자료가 디지털화 되기 때문에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제가 기록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 쌓여서 특별함이 생깁니다. 선생님들 매년 업무 분장 하실 때 누가 뭐 하시는지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그 업무 분장 5년치 쌓아놓고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1년, 2년은 큰 의미가 없지만 그 자료가 5년, 10년이 쌓이면 어떤 사람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업무의 경중이 보인다는 거죠.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록을 철저하게 하고 있고요. 제 블로그 얘기인데 오늘 기준으로 블로그의 글이 4112개입니다. 제가 올해 시작했을 때 2400개였거든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글은 파워 블로거나 뭐 이달의 블로거들처럼 굉장히 공들여 쓰는 글이 아니고 제가 그냥 생각나는 때마다 옮겨 적는 저만의 전자도서관인 거예요. 기록을 왜 하냐? 사실 좀 귀찮거든요. 근데 이 기록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체험하게 되면 하지 말라 그래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훈련이 필요해요. 처음에만. 그 부분 또 말씀드릴게요. 기록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매일매일 영화 같은 장면들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이 있기는 있어요. 가끔. 근데 이 재밌는 말이 뭐냐면 멋진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을 머릿속에만 저장해 두면 3개월을 가지 못한대요. 내가 로또는 좀 오래 갈 것 같긴 한데 좀 굉장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차를 바꿨어? 아니면 새로운 핸드폰을 샀어? 그 기쁨이 몇 달, 몇 년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보이는 곳에 자꾸 그거를 갖다 놓으면 리마인드가 되면서 그 기쁨이 오래 간다는 거죠. 우리 학교 생활하면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어려우시잖아요. 애들과의 관계도 힘들고 그럴 때 예전에 내가 만났던 내가 가르쳤던 내가 담임했던 그런 아이들이 나한테 써준 편지가 꼭 있거든요. 그 편지를 저는 교무실 책상에 코팅해서 붙여놓으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내가 지금 우리 반 아이 때문에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 나 작년에 이 아이한테 너무 고맙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 그러면 내가 지금 비록 좀 마음이 어렵지만 나는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스스로 자기를 좀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록이 필요한 거다. 평범한 일상이 스토리텔링으로 멋진 하루가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루가 굉장히 바쁘고 정신없는데 그 순간에 느꼈던 정말 작은 기쁨? 작은 행복? 이런 게 있어요. 이번 추석 연휴 너무 날씨가 좋았잖아요.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밖에 나갔거든요. 그때 찍어 놓은 사진? 나중에 돌이켜보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런 작은 것들을 내가 보면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바쁘고 힘들지만 이런 순간을 내가 느낄 수 있구나.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행복이라는 거는 찾으려고 할수록 더 보이고 잘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면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 자꾸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잘 정리가 되면 또 그걸 알아보고 선생님 저 주제 너무 좋은데 그 주제에 대해서 한번 연수 한번 해주세요 라고 선생님들이 알려드리고 또 출판사나 우리 티타임처럼 또 좋은 콘텐츠를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연락이 옵니다. 제가 뭐 티타임 연락해서 저 강의하고 싶은데 강의 좀 시켜주세요 했겠어요? 불러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오는 거죠.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과정이 시간이 걸려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저는 10년이 넘었거든요. 이걸 10년 동안 꾸준히 하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를 수 있겠죠. 뭐든지 이 제일 중요한 거는 끈기, 성실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학교 생활하고 또 나중에 또 우리가 개인 사에 따라서 뭐 결혼을 하거나
또 아이를 낳거나 등등등 여러 가지 일이 생겼을 때 해왔던 거를 계속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맥시멈 기버입니다. 그래서 말하면 바로 드려요. 제가 뭐 줘야 할 의무는 없거든요. 누군가 고민하면 자료를 드리고 또 상담해 드리고 제 의견도 나눠 드리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이유는 이기적 이타주의라는 거에 기인합니다. 선생님들이 능력이 굉장히 좋으세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나누는데 내가 너무 고생했으니까 이 자료 나만 가지고 있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지혜를 나누는 습관이 생겼거든요. 그래도 원래 조금 있어요. 그런데 내가 혼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저 아픕니다. 그리고 제가 새로운 업무를 맡으면 다 처음부터 배워야 돼요. 근데 학교 아래 새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업무를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분한테 이 업무를 물어보고 배울 수 있다면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기적 이타주의가 그겁니다. 좀 내용이 많은데 자, 멘토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자료를 다른 사람한테 드리니 인심을 얻어서 좋다. 어차피 올리는 자료니까. 그리고 남을 도우면 언젠가 이자까지 붙여서 되돌아오는 이 미묘한 인생의 맛. 이게 이기적 이타주의다. 인생이 풍요로워집니다. 제가 선생님들을 계속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저는 저와 일면식도 없는 분들이 저한테 와서 선생님 저 이런 거 하는데 이걸 가지고 좀 뭔가 해보고 싶어요. 도와줄 수 있으세요? 라고 본인이 오랫동안 연구하고 노력한 자료들을 저한테 다 보여주세요. 저는 그 자료를 제가 직접 아마 하지도 못하겠지만 한다 치더라도 최소한 그 선생님이 드린 시간 몇 배는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자료를 제가 한 번에 보면서 도와드리는 과정에서 그 선생님의 자료를 제가 배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리고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소비된 시간과 투자된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그냥 그 일을 내가 받는 월급과 바꾸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월급 이만큼 받으니까 한다. 그런데 소비된 시간과 다 좀 대조되는 개념인 투자된 시간은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면서 이 일이 나중에 나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지를 고민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기록인 거예요. 제가 담임하잖아요. 담임하면서 매번 애들과 이제 씨름할 일이 생기죠. 그럼 그때마다 싸우는 여러 가지 뭐 부딪히는 요소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잘 생각해 놓고 기록을 해 놓으면 나중에 똑같은 일이 생겼을 때 또 고민하고 막 누구한테 의견 묻고 하는 시간 과정 없이 그때 내가 어떻게 했더라 하면서 들어가서 찾아보면 그때 얘한테 이런 말을 했구나 라고 최소한 접근할 수 있는 이 근거가 생기잖아요. 그게 투자된 시간입니다.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져서 타닥 클릭하면 바로 나와요. 이 리콜 과정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전 그거가 굉장히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클라우드라고 적어놨는데 선생님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17개 시도교육청과 마이크로소프트와 MOU를 맺어서 연 10만 원 상당의 원드라이브 오피스 365를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혹시 처음 들으시는 분들 계시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원드라이브 진짜 좋아요. 기록하다 보면요 본인의 관심사 및 특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제 생각에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똑같은 학교 일을 해도 어떤 선생님은 축제를 좋아해서 축제 업무를 계속하고 어떤 선생님은 좀 꼼꼼하셔가지고 자료 점검하는 일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하시는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야 선생님 이거 뭐예요? 너무 좋아 보이는데 라고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누구든지 다 하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좋은 건가? 나도 그럼 이거 하고 뭘 해볼까? 라고 미천을 잡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제가 굉장히 아끼는 자료인데 저희 그 모임의 선생님께서 컴퓨터 바탕화면을 이런 식으로 만드신 거예요. 너무 예쁘죠? 여기 이제 뭐 중요 자료 갖다 놓고 업무, 그 다음 가르칠 교과 내용 이거를 깔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너무 예쁘죠? 근데 이 선생님 제가 이거 선생님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우리 이거 나눠 갖고 뭐 해봐요 그랬을 때 이거 다 이 정도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런 말씀 하십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많은 선생님들이 제가 선생님 이거 진짜 좋아요. 이거 갖고 뭐 해봐요. 라고 얘기하면 다 이 정도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세요. 네, 다 못해요. 아무도 못해요. 선생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신감 좀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쁘잖아요. 이 자료 조회수가 7,000이 넘었어요. 7,000. 그런 선생님은 그런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나는 잘하는 게 없는데 어떡하지? 네, 그런 생각 드실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냥 해봤는데 조금이라도 좋아진 게 있어.
1개라도 좋아졌어. 우리 학교 일 다 해봤잖아요. 다 알아요, 뭐가 어떤지. 근데 그 한 끗 차이를 좋게 만들어주는 게 있다면 그거 배울만 합니다. 뭐 스마트폰이나 뭐 자동차나 다 조금씩 좋아지지 갑자기 뭐 차가 날아가진 않잖아요. 그런 조금 점진적으로 발달되는 게 우리 인류 문명을 발전시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생님 해보는 것 중에 아 이거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하다 보면 이런 생각 듭니다. 아 다 퍼주면 다 따라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듭니다. 그렇죠. 왜냐면 내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 만들었으니까 뭐 아깝잖아요. 하지만 국가대표 선수가 알려주는 운동 루틴 따라할 수 있습니까? 김일환 선수가 이거 심지어 모닝 그 운동 시작하기 전에 루틴이에요. 이거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하고 웃으면서 이거 알려줘서 자 지금부터 벤치프레스 150kg 10회 하세요. 알려준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내공이 쌓여야 할 수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전 강의하면 제 강의 온 거 다 드리고 오거든요. 이 강의 온 것도 어떤 분들은 그냥 가져가시는 분들 계신데 저는 그냥 다 드려요. 어차피 이거는 제가 해왔던 거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 도플갱어가 또 존재하지 않는 한 제 컨텐츠를 저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자료를 가지고 한두 개라도 활용해서 선생님의 삶이나 학교 생활이 편해진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저는 그거를 생각하고 마음껏 나눠드립니다. 선생님이 블로그든 어디든 자료를 계속 공유하면 좋아요를 누르는 분들이 생깁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서 선생님의 팬층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랬을 때 뭐 선생님들과 함께 저 같은 거 이런 식으로 블로그 댓글이 달리거든요. 저 보려고 가져온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선생님 덕분에 좋은 담임, 노력하는 담임으로 아이들에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어떤 연수를 했을 때 선생님들이 아 저거는 손쌤이니까 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누구든지 시도했을 때 되더라 라는 일반화가 되잖아요. 보급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연수나 어디 가서 말할 때 아 이거 누구든지 다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저는 이것도 그 교사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멘탈 관리라고 생각하는데 우울한 날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제가 우울할 때 칭찬 문자 보내요. 우리 반 애가 또는 제 개인적 사유로 기분이 안 좋아. 그럼 앉아가지고 아 오늘 우리 반 애 중에 누가 나한테 인사했지? 누가 밥 잘 먹었지? 아무것도 아닌 이유를 찾아가지고 그 아이와 부모한테 문자 보냅니다. 안녕하세요 누구누가 뭐 이런 식으로 오늘 복도에서 저를 보고 환하게 웃어줬는데 인사 당연히 하는 거잖아요. 근데 환하게 웃어줘서 제가 그걸 보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칭찬해주세요 라고 문자 보내면 생각해보세요. 자기 자녀를 칭찬하는데 어느 부모가 선생님 우리 아이 그런 애 아니에요.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 인사 안 하는데? 라고 이상한 대답을 하는 부모가 거의 없죠. 이거 사실 답정너예요. 제가 듣고 싶은 말을 부모님의 문자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이러면서 저의 멘탈이 관리가 되고 아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나는 되게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모두에게 인정받을 필요 없습니다. 책에서 읽었는데 선생님 왕팬 1000명만 있어도 먹고 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선생님이 초중고 합쳐가지고 55만 명이거든요. 그 중에 1%만 선생님에게 입덕하신 분들이 계시면 5,500명입니다. 5,500명이 뭐 어떤 형태로든 10,000원의 지출을 선생님을 위해서 해요. 그러면 월 5,500만 원이거든요. 연 6억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1%만 봐도 됩니다. 1%. 근데 중요한 것은 이 1%의 숫자를 키워야겠죠. 그래서 파일을 늘리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만든 법칙인데 10과 1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10%는 뭘 해도 알아줍니다. 그리고 1%는 찐팬이 돼요. 우리 학교에서 뭐 행가를 해보면 다 따라하지 않거든요. 잘해봐야 30%? 그 중에 10%는 정말 선생님을 기쁘게 해주고 예쁜 아이들이 있는 거고 1% 그러니까 가르치는 아이 전체 중에 1% 100명이면 1명 정도는 선생님과 정말 인간적인 상호작용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나눠야 됩니다. 엔자노 대기 해볼까요 이제? 선생님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자료가 아 이게 쓸모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때는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제일 좋은 테스트가 뭡니까? 무료로 나눠주면 됩니다. 나눠주면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콘텐츠가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를 피드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견을 들으면서 콘텐츠가 더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마 아실 텐데 여기 제가 알기로 4군데 정도 선생님이 직접 자료를 올리고 강의를 개설할 수 있는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
클릭하시면 해당 사이트가 뜨거든요. 한번 들어가서 직접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많이들 하고 계세요. 특히 이 지식센터 같은 경우에는 수강생은 무료로 들을 수 있고 이수 시간도 받을 수 있고요. 강사에게는 강사비 규정에 의거해서 강사비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걸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눔하실 때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잘하는 선생님들은 도움 필요 없어요. 본인이 충분히 잘하는데 내 자료가 도움이 되는 분들은 지금 어렵고 힘든 분들이에요. 방학하자마자 다음 주에 학급 경영 연수를 열어요. 오시는 분들 계십니다. 학급 경영이 쉬운 분들이 오시겠어요? 아니면 너무 힘든 분들이 오시겠어요? 그런 접근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니까 할 수 있는 아이템이 아니라 누구든지 바로 할 수 있는 아이템. 이건 내가 해봤기 때문에 추천할 수 있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만 하시면 돼요. 라고 나의 이템 같은 게 있다면 그걸 알려드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엔잡의 기본은 내가 해본 수많은 자료들을 잘 정리하고 요약해가지고 요것만 하시면 돼요. 약간 뭐 일타 강사인가요? 그런 느낌으로 요것만 하세요 라고 선생님들이 했을 때 바로 변화가 생겨서 좀 자신감을 얻고 나도 할 수 있구나 라는 좀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나눠주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시간 투자해도 되는 거 조금만 해보면서 성공하면 더 해볼 수 있는 것들. 중요한 것은 즉각적인 성공 경험이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좀 지어볼까 하는데 빨리 성장하고 싶으면 거인의 어깨 위에 서라.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의 자료를 보잖아요. 그래서 뭐 이것도 재밌게 쓴 건데 아이템 감별사가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보여주시고 제가 선생님들에게 이거 제가 재밌으라고 올려놓은 건데 이렇게 블레싱 축복 효과를 줍니다. 제가 자료를 공유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어떤 저희 선생님 자료인데 그날 전체 방문객 수가 2,900명인데 그날 1,800명이 와요. 근데 자료가 연초에 나눔했던 거거든요. 다들 걱정되는 시기. 제가 그 타이밍을 잘 알기 때문에 빵 뜨는 겁니다. 히쌤. 그리고 또 학급 사용 설명서 쓰시는 분, 이 선생님도 이날 800명, 거의 900명 가까이 분들이 옵니다. 약간 뭐 네이버 알고리즘 터지는 느낌인 거죠. 유튜브 알고리즘 그런 것처럼 인간 알고리즘이 터지는 그런 느낌인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올해 발굴한 강사님이 한 30분 이상? 40분 정도 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소통하고 이 선생님과 다 얘기하고 이 선생님의 강점 그리고 좀 보완할 점들 제가 다 소통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약간 이제 그런 마케팅 포인트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 제가 도와드리면서 이거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보시면 다들 막 학교 안에서 나를 지키는 슬기로운 대화법, 요즘 또 다인이라는 툴 많이 사용하시는 다인이 가지고 하시는 선생님, 뭐 특성하고 담임 선생님들 많이 계신데 특성하고 담임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설명된 자료가 별로 없어요.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분한테 부탁해가지고 특강으로 만들어서 했었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하는 과정인 업무고 일인데 이거를 조금씩 나만의 콘텐츠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좀 전달할 수 있는 것들, 이게 이제 굉장히 좋은 거죠. 뭐 보시는 것처럼 엄청 많죠? 그리고 선생님의 콘텐츠가 좋다면 그거를 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유료 콘텐츠로도 유료 연수로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안내해 드립니다. 그리고 출판의 기회 생깁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장쌤 제가 추천해가지고 담임 고민 덜어주는 학급 활동 아이디어라는 책을 올해 출간했습니다. 이 선생님 버킷리스트가 책 쓰는 거였어요. 저 만나고 1년 만에 썼어요. 그리고 이 책을 내주신 출판사가 있는데 이 출판사를 제가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편집장님 이 콘텐츠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책으로 내보세요. 그러면 최소한 이분은 손쌤이 추천하니까 1단계는 허들을 넘었다. 콘텐츠는 괜찮구나. 이게 그러면 시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해야겠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선생님들의 강사 대비도 돕고 강사비도 드리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삽이지만 조금이지만 그래도 진지하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선생님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코칭해드린 여러 선생님들 중에 탑3라고 해야 될까? 어쨌든 간에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의 그 수입을 제가 오늘 아침에 보고 받았거든요. 영어과 양쌤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올해 10개월 동안 총 400만 원 정도 수입을 냈다.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버신 거고 학급활동 장쌤 같은 경우는 600만 원 정도 벌었다. 굉장히 많죠. 그리고 또 학급 경영 하시는 박쌤 같은 경우는 올해 9개월 동안 700을 벌었다. 그래서 새로운 거 한 거냐? 아니에요. 원래 했던 건데 그거를 좀 잘 접근성을 높이고 좀 포장하고
또 콘텐츠화 시켜서 많은 분들이 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 것 뿐이죠. 네, 그래서 이 내용은 실제로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너무 많아요. 아이고, 꼭 이렇게 열어보시면 제가 어떤 식으로 발견하고 기획하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다 정리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공부는 제가 어떤 식으로 해드리는지 이런 식으로 제가 활동하는 방이 한 15,000명 정도 되는 방이 여러 개가, 총 인원으로 15,000명 정도 되는 방이 여러 개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강의를 올려드리면 다 무료니까 부담 없어요. 들을 싶으면 듣고 말면 말고. 그러면서 선생님들은 자기 콘텐츠를 한번 확인해 보고, 다른 선생님들은 또 무료로 들으면서 아 이거 내용 좋다 라고 생각하면서 또 피드백을 주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연수를 다 못 다니기 때문에 저를 대신해서 또 이렇게 다니실 분들을 제가 추천해서 보내드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선생님들이 성장하시는 거를 보고 싶고 도와드리고 싶어요. 결론입니다. 본캐로 하는 엔잡은 내가 교사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매일 하는 일 하면서 인정받고 또 약간의 부수입까지 생긴다면 내가 지금 하는 이 학교에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겠죠. 나의 열정과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엔잡합니다. 학교라는 곳이 너무 좋아요. 하지만 반복되는 일상이기 때문에 신선한 자극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후기를 통해 저한테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알려주시거든요. 오늘도 많이 주실 거죠, 많이? 네. 그런 걸 돌아 느껴보면서 감사한 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에 또 저의 팬이 되어주셔가지고 선생님 덕분에 제가 학교생활 행복하게 하고 있어요 라는 말을 들을 때 저는 교사로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그 이상의 극찬은 없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삶을 바꾸는 한마디. 삶의 의미는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는 것이다. 삶의 목적은 그것을 나누는 것이다. 오늘 연수를 통해서 선생님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해봐야겠구나, 그리고 선생님한테 연락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선생님들 참 힘드시고 어려운 시간인데 이럴 때일수록 본질에 더 집중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선생님들 힘내시길 바라고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특강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청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예, 진짜 선생님께서 해오신 것들을 알려주신 거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노하우. 네. 예, 아까 원동력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는데 뭐 이래서 합니다, 저래서 합니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딱 하나만 뽑으라면 선생님의 원동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의 원동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도 그렇고 동료 선생님들이 선생님 덕분에 제가 행복하게 지내요. 이 말 한마디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좀 자극을 받아서 나도 한번 좀 해볼까? 막 이런 생각들을 지금 막 채팅창에 막 써주셨거든요. 여러 가지 궁금한 점도 있다고 하세요. 일단 궁금한 점 1번. 엔잡러, 이 공무원이라는 이 타이틀이 있다 보니까 혹시 겸직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왜냐면 겸직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아직 잘 모르시는 선생님들이 좀 계세요. 네. 겸직에 대해서는 이제 규정이 나온 게 있어서 아까 제가 올려드린 그 자료를 보시면 좀 더 정확하긴 한데 일단은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년 동안 12개월을 놓고 봤을 때 총 근무 시간이 한 달 이상 넘는 경우라면 겸직을 신고를 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외부 강의, 대학교 강의라던가 아니면 뭐 국가 뭐 영재 학교 뭐 강의라던가 뭐 이런 경우 반복이 된다면 겸직을 신고하는 게 맞고요. 일회성인 경우에는 별도의 겸직 신고 없이 뭐 외부 강의 뭐 이 정도만 해도 외부 강의 신고 이 정도 해도 괜찮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 있어요. 좋아하는 것을 하다가 간혹가다 사람의 일에 치여서 지칠 때가 있잖아요. 왜 굳이 일을 만들어 일을 키워하며 질타하거나 질투하는 이들도 있고 그럴 땐 좀 어떻게 이겨내시나요? 라고. 일단은 나는 뭔가 열정적으로 뭔가 막 하고 싶은데 주변에서 그래 왜 이렇게 막 그래서 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사전에 자료를 막 줘버려요. 자기한테 도움을 줬잖아요. 어쨌든 맨 처음에 부탁하지 않아도 그렇게 도움을 받아놓고서 나중에 뭐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좀 있을 수 있지만 먼저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뭐 저한테 막 대놓고 막 하는 경우가 좀 적고 저는 학교에서도 좀 그래서 힘들어하고 기피하는 업무 일부러 맡습니다. 일부러 선생님들한테 이런 제가 그래도 학교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제 맡은 바 노력을 하고 있어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생활교육부나 나이스 생활교육부 나이스 방송까지. 와.
그렇게 하시려면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이런 것들도 하려면 시간 관리가 중요할 것 같다. 그렇죠. 중요하죠. 이건 정말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시는지 모르겠다라는 질문이 올라왔거든요. 네. 사실 시간 관리에 대해서도 제가 굉장히 할 말은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예상되는 바쁜 시기가 있잖아요. 뭐 시험 기간이라던가 아니면 또 생활기록부를 작성하는 그런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해결하는 편입니다. 좀 극단적인 얘긴 한데 우리가 시험 문제 낼 때 많이 힘들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 내는 시기가 보통 1학기 경우에 4월 정도 되는데 저는 시험 문제를 4월 초에 다 내놔요. 아, 미리요? 네. 그리고 기말고사 시험 문제는 5월에 내놓고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는 여름방학 때 내놓고 기말고사 시험 문제는 이런 추석 연휴 때 내놔요. 그러면 이제 바쁠 시기에 저는 여유가 있잖아요. 근데 또 재밌는 게 그 시기에 아이들이 사고를 많이 치거든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러니까 시험 문제도 내야 되고 아이들이 사고 치면 그것도 이제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시험 문제는 내는 기간은 정해져 있으니까 미리 낸다. 그런 식으로 저는 좀 접근을 하고 있고 이런 말 하면 싫어하실 텐데 저는 수업 준비도 1년치 수업 준비를 가급적 겨울방학 때 큰 그림을 다 그려놓습니다. 와, 대단하시다. 그런 식으로 좀 미리미리 좀 많이 해주시는군요. 그리고 기록도 쌓아놨으니까 보면서 수업 준비도 이 시기에 여러 수업을 했고 나면서 리프레시가 되니까 수업 준비가 좀 빠르기도 하죠. 그게 기록의 힘이군요. 그렇죠. 기록의 힘이죠. 선생님들 이 기록이 엄청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기록하다 보면 근데 강의 내용이 좀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기록하다 보면 어떤 연결고리들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 보는 여러 사람들이 생기고 그걸 가지고 얘기해 볼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생기는 거죠. 선생님들께 지금 좀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주고 싶다. 아니면 좀 응원의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좀 마지막으로 좀 인사 한번 해주시죠. 선생님들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당장 내일 학교 가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 라는 그런 느낌 드는 것이 있었다면 그거 한 가지 시도회를 바로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바로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손지선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